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영민 교수입니다. 전자회로라는 과목의 시험지하고 답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회로라는 과목은 전자공학과에서는 정말 필수인 과목입니다. 아마 고려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전자회로라는 과목을 전공 필수로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자공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중요한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또 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 1 과목에서는 크게 3개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이오드, BJT, CMOS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간고사 때는 앞에 2개, 다이오드와 BJT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봐도 다이오드에 대한 문제가 하나, BJT에 대한 문제가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이오드에 대한 회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런 구성을 띱니다. 회로도가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동작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때 학생분들은 특히나 이제 옆에 조건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IRE, 즉 R이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15mA이다. 그러면 여기 꼭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의 이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R1, C1의 값들도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ID에 흐르는 전류가 10mA일 때, 즉 이쪽에 흐르는 전류 10mA가 흐를 때 V1의 전압을 구하여라. 자, V1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V1의 DC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회로를 배우면은 아마 대신호, 소신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대신호 하나, 소신호 하나 이렇게 꼭 섞어서 내니까 2개 다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신호, DC 전압에 관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1에 대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려면 먼저 VL, 이쪽에 있는 VL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VL 전압을 구하려면은 이 다이오드 하나에 걸리는 전압 VD를 구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에 대한 이제 수식을 우리가 또 배웠고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VD, VT. 이렇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이렇게 IS exponential VT분의 VD로 결정이 되고요. 이걸로 통해서 이제 다이오드 전압은 이제 VT, ln, IS분의 ID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이오드 수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을 적어주면은 26mV, ln, 그다음 IS 10의 마이너스 17승, 그 다음에 ID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10mA라고. 그래서 10mA 적어주면은 요 값이 아마 이제 0.898V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구했으니까 이제 VL 노드의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이오드 전압이 3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V1 노드의 전압은 이제 VL 전압 더하기 이 R1에 걸리는 전압을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mA 곱하기 R1. 자, 이렇게 2개의 이제 전압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 이제 2.844V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R1을 약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R1에 걸리는 전압이 또 있다는 거. 여기 이 부분이죠. 이 R1에 의한 걸리는 전압까지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대신호 문제가 나왔으면 두 번째 문제는 무조건 소신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소신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신호는 전압 변화, 전류 변화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ID에 10mA가 흐르고 있고요. IL, 이 로드 쪽으로 흘러가는 이 전류가 바뀔 때 0.5mA 증가할 때 그때 V1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구하여라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신호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ID, 다이오드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 IR1은 15mA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0.5mA 증가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0.5mA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류의 변화량이 되겠죠. 델타 ID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할 때 전압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전압과 전류의 변화량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소신호 모델을 떠올려야 되고요. 소신호 모델일 때는 이 다이오드를 저항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저항으로 바꿀 때 공식이 I D분의 VT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10mA 분의 26mV 하면 2.6옴. 즉 이제 다이오드를 2.6옴의 저항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델타 VL 전압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 곱하기 저항값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9m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R1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R1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1에서는 이제 전압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1의 전압은 VL의 변화량 더하기 R1 양단의 전압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은 0이고요. 그래서 V1의 전압 변화량은 여전히 3.9m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소신호, 전압의 변화량만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를 저항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훨씬 편하게 우리가 답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출 문제 같은 게 주어지고 이걸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익숙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